여보 통장이 없어. 엄마 통장이 통째로 사라졌어. 20년 동안 시댁에서 받은 상처보다 단 하루 친정에서 받은 배신이 더 깊었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뭐야? 엄마가 날 위해 남긴 건데 왜 언니 이름으로 돼 있어? 엄마가 생전에 결정하신 거야. 넌 이미 시집간 사람이잖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배신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희, 올해 56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죠. 저에게 친정은 어떤 의미였냐고요? 그건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결혼 초 시댁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셨죠. 국이 싱겁다, 빨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말랐어?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우리 딸, 조금만 참아. 시집살이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넌 친정이 있잖아. 힘들면 언제든 와. 엄마의 그 목소리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시댁에서 아무리 힘든 말을 들어도 남편과 사소한 다툼이 있어도 항상 마음속엔 그래도 친정은 다르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큰언니는 저보다 4살 위였어요. 어릴 적부터 저를 챙겨주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고 제가 시집갈 때도 눈물 흘리며 힘들면 언제든 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막내 오빠는 저보다 2살 아래였지만 늘 의젓했어요. 부모님 생신 때마다 용돈도 제일 많이 드리고 집수리도 도맡아서 하고 그런 오빠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에 가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어보셨어요. 정희야, 시댁에서 잘해주니? 응, 엄마.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시댁에선 늘 눈치를 봐야 했고 남편은 묵묵부답이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죠. 하지만 엄마 앞에선 괜찮은 척 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저녁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죠.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엄마, 내가 모실게. 우리 집으로 가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 상호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과묵한 사람이지만 저희 친정 일에는 늘 협조적이었거든요. 그래, 당연히 모셔야지. 장모님, 우리 집으로 모시자. 하지만 큰언니가 반대했습니다. 아니, 정희야. 엄마는 내가 모실게. 넌 시댁도 있고 남편 눈치도 봐야 하잖아. 나는 혼자 사니까 엄마 모시기 편해. 언니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지 5년쯤 됐어요. 아파트는 작지만 깔끔하고 언니 말대로 엄마를 모시기엔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저도 일단은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그럼 언니가 모시고 나는 자주 올게. 병원비랑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래, 고마워. 우리 같이 잘해보자. 그렇게 엄마는 큰언니 집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언니 집에 들렀어요. 엄마 세수시켜드리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언니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막내 오빠도 가끔 들러서 용돈을 드렸고요.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3개월쯤 지났을까요? 엄마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기력이 떨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가끔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노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장모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다 해드려. 후회 없게. 응, 고마워.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언니 집에 갔습니다. 엄마 곁을 지키고 싶었어요. 언니도 이해해줬고요.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엄마 통장 어디 있는지 아니? 응, 통장이요? 그건 언니가 관리하고 있을 텐데요. 아니야, 노란 통장 내 이름 적어둔 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그 뒤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셨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언니 집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저는 우연히 엄마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는 통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발견했죠. 언니, 여기 있던 엄마 통장 어디 갔어? 노란색 통장 있었잖아. 언니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거 은행에 맡겨뒀어. 왜? 맡겨뒀다고? 왜? 정리하려고. 엄마 상태가 이러니까 미리미리 해둬야지. 뭔가 이상했어요. 언니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며칠 후 막내 오빠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 잠깐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오빠는 저를 카페로 데려가더니 뜬금없는 말을 꺼냈어요. 누나, 엄마한테 너무 기대면 안 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있잖아. 누나는 결혼하고 친정에 해준 게 뭐 있다고 자꾸 엄마 곁에 있으려고 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오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큰 누나도 엄마 모시느라 힘든데 누나까지 자꾸 오면 부담스럽잖아. 그리고 엄마 재산 같은 것도 누나는 이미 시집 갔으니까. 재산?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누나 그렇게 흥분하지 마. 나도 누나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형제끼리 싸우기 싫잖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오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정에 해준 게 뭐 있다고? 해준 게 없다고요? 저는 결혼하고도 명절마다 용돈 드렸고, 엄마 아프실 때마다 병원비 보탰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도 제못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에 깼는지 물었어요. 정희야, 왜 안 자?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나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무슨 일인데? 결국 저는 오빠와 나눴던 대화를 남편에게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야, 장모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들 예민해진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근데 왜 자꾸 재산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런 거 바라고 엄마 보러 가는 게 아닌데.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장모님 보고 싶으면 가고
모시고 싶으면 모셔. 내가 다 지켜줄게. 남편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언니 집으로 갔어요. 엄마를 뵙고 싶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노란 통장이 신경 쓰였거든요. 언니 나왔어. 정이야. 왔어? 언니는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고 할까요? 엄마는 어때? 응, 오늘은 좀 괜찮으셔. 아까 죽도 잘 드셨어. 저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제 모습을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정이야, 우리 딸. 네, 엄마. 제가 왔어요. 엄마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끔 제 손을 꼭 쥐시면서 뭐라고 중얼거리셨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이야, 나 잠깐 은행 다녀올게. 엄마 좀 봐줄래? 응, 그래. 다녀와. 언니가 나가고 나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언니가 말한 그 통장 정말 은행에 맡긴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원래 엄마 서류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통장, 도장, 각종 증서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이 2개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엄마는 통장을 4개 가지고 계셨는데 연금 나오는 통장, 저축 통장, 그리고 아버지 유산 들어간 통장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사라진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는 다른 서랍도 열어봤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땅 문서가 있었는데 그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언니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사 최 변호사 10-XXXX-XXX 명예 이전 상담. 명예 이전? 왜 땅 문서를 명예 이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엄마가 살아계신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서랍을 닫고 다시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깨어 계세요? 엄마는 반쯤 잠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언니한테 통장 맡기셨어요? 땅 문서도요? 엄마는 눈을 뜨시더니 제 얼굴을 한참 보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뭐가 잘못하신 거예요? 엄마가 도장을 찍었어. 언니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무슨 도장이요?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잘 모르겠어. 언니가 나중에 정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엄마 손을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언니는 은행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언니, 응? 왜? 엄마가 무슨 서류에 도장 찍으셨다는데 그게 뭐야? 언니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엄마가 방금 나한테 말씀하셨어. 언니가 서류 가져와서 도장 찍으라고 했다고. 그게 뭐냐고. 아, 그거. 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은행 서류야. 엄마 명의 통장 정리하는 거. 엄마 상태가 이러시니까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잖아. 통장 정리?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정희야, 너 왜 이래? 의심하는 거야, 지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언니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이제 정신도 가물가물하시잖아.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통장이고 땅이고 다 복잡해져. 그래서 미리 정리하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없게. 그럼 나한테도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딸인데. 너 시집 갔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집 갔으면 친정일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정희야. 넌 잘 몰라. 엄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매일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병원 데려가고 난 내 인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언니. 그리고 오빠도 동의했어. 오빠도 이게 낫다고 했다고. 오빠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희야, 어디가? 집에 가. 나 좀 생각 정리 좀 해야겠어. 야, 정희야. 언니가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친정이 내 편이 아니었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일찍 왔네. 밥은 먹었어? 제 표정을 본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언니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사라진 통장, 명예 이전 메모, 엄마가 찍었다는 도장, 언니의 차가운 말투까지. 남편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정희야,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를 의심하자니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엄마가 걱정돼. 일단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히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통장은 어디로 갔는지. 변호사랑 상담이라도 해볼까? 변호사? 아니야.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 일단 오빠한테 물어볼게. 오빠가 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정희야. 누나. 무슨 일이야? 오빠, 잠깐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잠시 침묵하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점심시간에 시간 돼? 알았어. 회사 근처 식당에서 보자. 오빠는 건설회사에 다녔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왔을 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누나, 미안. 좀 늦었지? 아니, 괜찮아. 앉아. 우리는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 응. 큰언니가 엄마 통장이랑 땅 문서 명예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어? 오빠는 물을 마시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누나가 어떻게 알았어? 역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정말이구나. 오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살아계신데
왜 명의를 이전해? 누나, 진정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뭔데? 오빠는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누나, 솔직히 말할게. 엄마 상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고, 그러면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어. 세금도 있고, 법적 절차도 있고, 그래서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잖아. 아니면 적어도 우리 셋이 같이 상의해야 할 일이고. 누나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래. 상속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 큰 누나가 법률 상담도 받고 알아봤어.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래. 깔끔한 방법? 오빠, 그 깔끔한 방법에 내 몫은 있어? 오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나. 나도 엄마 딸이야. 근데 왜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었어? 왜 언니랑 오빠만 알아서 다 결정하는 거야? 누나, 흥분하지 마. 사람들이 쳐다봐. 흥분하지 말라고? 오빠, 나 지금 엄청 참고 있는 거야. 식당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 정확히 말해줘. 엄마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건데?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통장 2개는 큰 누나 명의로 넘어갔어. 엄마 도장 찍어서. 그럼 땅은? 땅은 반은 큰 누나, 반은 나. 나는? 침묵. 오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누나, 미안해. 근데 누나는 이미 시집 갔잖아. 그리고 엄마 모시는 것도 큰 누나가 하고 있고, 나도 그동안 엄마 병원비 많이 댔어. 집수리도 내가 다 했고.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누나, 시댁에서 잘 살고 있잖아. 남편도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큰 누나는 이혼했고 나는 애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우리가 더 필요해.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오빠, 나도 2딸 대학 보냈어. 시댁 눈치 보면서 악착같이 벌어서 학비 댔어. 남편 월급만으로는 안 돼서 나도 파트타임 일했다고.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래도 누나는. 그래도 뭐, 시집 갔으니까 친정에서 배제되는 게 당연하다고? 누나, 내 말은 그게 아니야. 그냥, 오빠. 저는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 오빠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잖아.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건 사기야, 오빠.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라고. 누나, 목소리 좀 낮춰. 사기는 무슨 우리가 엄마 친자식인데 무슨 사기야. 친자식이면 다야? 엄마 의사도 확인 안 하고 재산 나눠 가지는 게 친자식이 할 짓이야? 오빠는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누나, 그럼 누나는 뭐 했는데? 엄마 모시겠다고 했어? 병원비 댔어? 큰 누나는 매일 엄마 기저귀 갈아.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들였다고. 누나는? 나도 했어.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엄마 세수시켜드리고 말벗해드리고 병원비도 나눠서 냈어. 그게 큰 누나랑 나랑 똑같다고 생각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누나,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큰 누나는 혼자고 나는 애들 대학 보내야 하고
누나는 그래도 남편이 있잖아.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 예전부터 그런 말씀하셨다고. 언제? 누나 없을 때.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빠, 그게 정말이야? 응. 엄마가 나한테 그러셨어. 막내야, 너는 아들이니까 땅은 내가 가져야 한다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빠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누나, 미안한데 나 회사 들어가야 해. 오후에 회의 있어서. 누나,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리 형제끼리 나중에 사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거야. 오빠는 계산을 하고 먼저 나갔어요. 저는 혼자 식당에 남아서 차가워진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오빠와 나눴던 대화를 다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여보, 뭐라고 좀 해줘.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욕심 부리는 거야? 아니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아니야.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야. 장모님 의사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내 동의도 없이 재산을 나눠 가진다?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 장모님이 정말 그런 의사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언니랑 오빠가 임의로 한 건지 확인해야 돼. 어떻게? 장모님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녹음을 해도. 녹음? 응.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필요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언니가 없는 시간을 노렸어요. 언니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마트를 가거든요. 엄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엄마 깨어 계세요? 엄마는 침대에 반쯤 앉아 계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지셨습니다. 정희야, 우리 딸. 네, 엄마. 제가 왔어요. 저는 엄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핸드폰 녹음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엄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응. 엄마, 언니한테 통장 주셨어요? 땅도요? 엄마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통장은 큰애가 관리한다고. 엄마, 그게 아니라요. 언니 이름으로 바꿨다고 들었어요. 그게 엄마 뜻이었어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큰애가 서류 가져와서 도장 찍으라고 해서 나중에 정해 줄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져 준다고요?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응, 큰애가 일단 자기 이름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셋이서 나눈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언니한테만 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에요? 아니야, 셋 다 내 자식인데 다 똑같이 주고 싶어. 막내 오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땅 다 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게 사실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다 똑같이 셋이서 나눠 가지라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정희야, 여기 있었어? 언니가 엄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뭘? 저는 벌떡 일어나서 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언니, 엄마한테 거짓말했지? 나중에 나랑 나눈다고 했으면서 언니 이름으로만 다 해놨잖아. 언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 거짓말? 누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엄마가 방금 그러셨어. 언니가 나중에 셋이서 나눈다고 했다고. 근데 서류는 전부 언니랑 오빠 이름으로만 돼 있잖아. 그건, 그건 뭐, 변명 좀 해봐.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아, 너 지금 나 도둑 취급하는 거야. 도둑이 아니면 뭔데? 엄마 몰래 서류 바꾸고 통장 빼돌리고 그게 도둑이 아니면 뭐야? 너 지금 녹음했지? 그거 당장 꺼. 언니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왜 꺼야 해? 떳떳하면 녹음되든 말든 상관없잖아. 이 미친년아. 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우리는 엄마 방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언니 나 아파. 너 그거 당장 삭제 안 해. 싫어. 침대에 누워 계시던 엄마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만해 제발. 엄마 목소리에 우리 둘 다 멈칫했습니다. 언니가 먼저 손을 놨어요.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갔어요. 거실에서 언니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세 명이서 똑같이 나누면 되잖아. 왜 나만 빼고? 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넌 몰라, 정이야. 뭘 몰라? 엄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 밤 기저귀 갈고 엄마가 헛소리하면 진정시키고 약 챙겨드리고 내 인생이 하나도 없어. 친구들 만나지도 못해. 데이트는커녕 사람 만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엄마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한 거야? 독차지가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나는 이혼하고 혼자야. 앞으로 살아갈 돈이 필요하다고. 나도 필요해, 언니. 나도 애들 결혼시켜야 하고 노후 준비해야 해. 너는 남편이 있잖아. 남편 있으면 친정 재산 받으면 안 돼? 그게 무슨 논리야?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나 빼고 오빠랑 둘이서 나눠 가질 생각이었지? 언니, 그래, 그랬어. 언니가 소리쳤어요. 처음부터 너 빼고 계획했어. 너는 시집 갔으니까 친정 재산 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 잘못됐어. 그 순간 제가 알던 언니가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시집간 딸은 친정 재산 받으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잖아. 그게 무슨 전통이야, 지금이 언제인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오빠도 동의했어. 너만 빼고 우리 둘이서 나누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야, 어디가? 집에 가. 그리고 언니. 저는 돌아서서 언니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변호사 선임할 거야.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는 일이니까. 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진짜 그럴 거야? 친언니한테? 친언니가 먼저 친동생을 배신했잖아.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언니랑 완전히 싸웠어. 이제 어떡하지? 진정해, 정이야. 일단 녹음한 거 있지? 응, 있어. 엄마가 셋이서 똑같이 나누라고 하셨다는 것도 다 녹음했어. 잘했어. 그거 절대 지우지 마. 그리고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 예약할게. 근데 여보 정말 법적으로 싸워야 해? 그러면 가족이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이야, 이미 깨진 거야. 내 언니랑 오빠가 먼저 너를 배신한 거라고. 이제 너는 내 권리를 지켜야 해.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미 가족은 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신 것, 언니가 엄마를 모시게 된 것, 사라진 통장들, 명예 이전 준비, 오빠와의 대화, 엄마의 녹음까지. 변호사님은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한 거니까요. 그럼 되돌릴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명예 이전이 완료됐다면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어머님 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이시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보셔야 하고요. 저는 바로 그날부터 움직였어요. 은행에 가서 엄마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 통장 4개 중 2개가 이미 해지돼 있었고 그 돈이 언니 계좌로 이체돼 있었습니다. 금액은 무려 8천만 원. 나머지 2 통장도 공동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엄마와 오빠의 공동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엄마 명의였던 땅 2필지 중 하나는 이미 언니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빠와 엄마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미 끝나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봐주세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이미 거의 다 넘어갔어요. 되돌릴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상태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증명이 더 어려워져요. 지금은 어머님 증언이 있으니까 유리한데 나중에는 그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언니분과 남동생분에게 재산 이전이 무효라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영상으로 남겨두시고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언니 집으로 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바뀌어 있었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 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엄마 뵈러 왔어. 엄마는 지금 주무세요. 깨워도 돼. 할 말이 있어. 정이야, 제발 그만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끝난 일? 언니, 이건 사기야. 법적으로 무효라고. 언니가 비웃었어요. 사기?
엄마가 직접 도장 찍으셨는데 무슨 사기야? 엄마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잖아. 그거 법적으로 문제 있어. 증명해봐. 그때 엄마가 정신이 없었다고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의료 기록이 있어. 그리고 엄마 녹음도 있고 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진짜 소송할 거야? 응. 내일 내용 증명 보낼 거야. 언니랑 오빠한테. 미친년. 진짜 가족 다 망가뜨릴 거야? 언니가 먼저 망가뜨렸잖아. 바로 그때 안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우리 딸. 저는 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엄마, 저예요. 정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엄마 잘못 없어요.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는 제 품에서 흐느끼셨습니다. 엄마가 도장을 잘못 찍었어. 큰애 말만 믿고 엄마가 바보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속으신 거예요. 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아, 엄마한테 이상한 말 집어넣지 마. 이상한 말?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켰습니다. 엄마,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정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엄마는 재산을 셋이서 똑같이 나누고 싶으세요? 응, 그래, 다 내 자식이야. 똑같이 주고 싶어. 언니한테만 주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아니야, 정희도 막내도 다. 그럼 언니가 엄마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바꾼 거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어. 나중에 정희 준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충분해요, 엄마. 고마워요. 저는 영상을 끝냈습니다. 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너 그거 법정에서 못 써. 엄마 상태가 이러신데 그게 무슨 증거야. 두고 봐. 변호사님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했어. 이 나쁜 년. 진짜 끝까지 가볼 거야. 응, 끝까지 갈 거야. 저는 엄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오빠와 마주쳤어요. 누나, 오빠 잘 됐다. 내일 내용 증명 받을 거야. 변호사 통해서 오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누나, 정말 이러려고? 우리 가족 완전히 깨지는 거야. 이미 깨졌어, 오빠. 언니랑 오빠가 깨뜨렸어. 누나는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해? 그렇게 돈이 필요해. 돈 문제가 아니야, 오빠. 배신의 문제야. 가족이 날 배신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오빠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오빠의 굳어진 표정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가족이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응. 제 표정을 본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울었구나. 응,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됐어. 남편이 저를 꽉 안아줬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 품에서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됐어요. 여보, 나 이거 계속해야 해?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해? 남편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정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응? 너 지금 포기하고 싶지? 응? 친정 식구들이랑 싸우는 게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어. 나 이러려고 친정을 믿고 산 게 아닌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 그냥 언니랑 오빠가 재산 다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이 배신을 안고 살아가야 해. 그게 더 힘들어. 재산 못 받는 건 괜찮아. 우리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까. 근데 내 가족이 너를 배신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너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 거야. 그게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거야.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여보, 소송하면 진짜 가족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 정희야.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미 끝났어. 내 언니랑 오빠가 끝낸 거야. 내가 끝낸 게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가족이 뭔지 아니? 응?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야. 가족은 널 지켜주는 사람이야.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내 언니랑 오빠는 너를 배신했어. 근데 나는 내 편이야. 우리 딸들도 내 편이고, 우리가 내 진짜 가족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정희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나랑 같이 하자. 내가 옆에 있을게. 변호사 상담도 같이 가고, 법원도 같이 가고, 다 같이 하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있잖아.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너 언제부터 이렇게 약했어? 내가 아는 정희는 강한 사람인데, 나 강하지 않아. 강해. 시집 와서 30년 동안 시댁 눈치 보면서도 꿋꿋하게 살았잖아. 애들 키우면서 파트타임 일하면서도 웃으면서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강한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힘들겠지만 너는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옆에 있을 거야. 남편의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았어, 여보. 해볼게. 끝까지 해볼게. 그래, 그게 내 아내지.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큰언니와 막내 오빠에게 재산 이전이 무효이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틀 뒤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나 오빠야. 응, 누나, 진짜 이러려고? 내용 증명까지 받았어. 완전히 미쳤어? 오빠가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배신? 우리가 널 배신했어? 누나, 정신 차려.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 이런 짓을 해? 내 몰래 엄마 재산 다 나눠 가지면서. 그건, 오빠, 더 이상 할 말 없어. 법정에서 보자. 아, 정희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한테는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너 정말 후회할 거야. 가족 다 잃는 거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잃었어. 언니가 날 버렸잖아. 며칠 뒤 엄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니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정희야, 엄마가 위독하셔. 빨리 와.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언니와 오빠가 서 있었어요. 엄마는요? 안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이라고.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지만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에 엄마가 눈을 살짝 떴어요. 정희야. 네, 엄마. 제가 왔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 딸 힘들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다 괜찮아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려고 애썼어요. 정희야, 엄마가 메모 남겼어. 서랍에 꼭 찾아봐. 메모요? 무슨 메모요? 엄마 마음 다 적어놨어. 꼭 찾아. 엄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엄마. 심전도 모니터가 삐 하는 소리를 냈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나가주세요. 저는 떠밀려 나왔어요. 복도에서 언니와 오빠가 울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유가족분들.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가셨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이 왔지만 저는 언니, 오빠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다 돌아간 뒤 저는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왜 왔어? 언니가 차갑게 물었어요. 엄마가 메모를 남기셨대. 서랍에 있다고 하셨어. 메모? 무슨 메모?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야. 나 그거 찾아야 해. 없어. 그런 거 없어. 언니, 비켜줘. 내가 직접 찾을게. 안 돼. 언니가 문을 막아섰어요. 저는 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사용하시던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옷가지, 수건, 약통, 그리고 제일 아래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은 오래된 것이었어요. 표지가 닳아서 모서리가 해지고 페이지 곳곳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의사 선생님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 애들한테 미안하다. 특히 정희한테. 내가 정희를 제일 걱정한다. 둘째 딸이라고 늘 챙기지 못했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4년 8월 3일. 큰애가 서류를 가져왔다. 통장 정리한다고. 나중에 정희 줄 거라고 했다. 그 말 믿고 도장 찍었다. 근데 왜 자꾸 불안하지? 2024년 8월 20일. 막내가 왔다. 용돈 줬다. 그런데 땅 얘기를 하더라. 아들한테 땅 줘야 한다고. 나는 셋 다 똑같이 주고 싶은데. 2024년 9월 5일. 오늘 큰애가 또 서류 가져왔다. 뭐라고 설명하는데 잘 모르겠다. 머리가 자꾸 멍해진다. 정희한테 미안하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손이 떨렸어요. 뒤에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거 내놔. 그건 내가 보관해야 해. 아니야. 저는 수첩을 꽉 쥐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9월 28일. 정희가 왔다. 내 손을 잡고 울더라. 미안하다.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큰애가 거짓말한 것 같다. 정희한테 주기로 한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바꿨다. 나는 셋이서 나누라고 했는데. 2024년 10월 10일. 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정희에게 땅 절반을 주고 싶다.
노란 통장도 정희 거다. 정희가 제일 효도했다. 결혼하고도 나를 잊지 않았다. 큰애와 막내야 미안하다. 하지만 정희도 내 딸이다. 정희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재산 분할에 대한 나 김순자의 뜻. 신한은행 통장 노란색 마이너스 정희에게, 농협 통장 파란색 마이너스 셋이서 똑같이 나눔. 용인 땅 1필지 마이너스 정희에게, 파주 땅 1필지 마이너스 큰애와 막내가 나눔. 이것이 내 진심이다. 시집 갔다고 친정 재산 못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다. 정희도 내 딸이다. 2024년 10월 12일. 김순자. 아래에는 엄마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보고 주저앉았어요. 엄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거 법적으로 효력 없어. 정식 유언장도 아니고. 효력 있어.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필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날짜, 서명, 도장까지 있으면 더욱 그렇지. 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금융거래 내역이야. 장모님 통장에서 큰 처형 계좌로 8천만 원이 이체됐네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장모님이 의식이 온전치 않으셨을 때 명예 이전된 기록. 오빠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데? 증거예요. 두 분이 장모님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증거.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사기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요. 피해자가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를 이용해서 재산을 편취한 거니까요. 사기라니. 오빠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엄마 친자식이야 무슨 사기야. 친자식이라고 사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사기죄와 재산 편취로요. 언니가 소리쳤어요. 너희들 미쳤어. 진짜 경찰까지 부를 거야. 당연하죠.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우리가 무슨 범죄자야. 우리는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정희야, 일어나. 우리 가자.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언니, 오빠. 저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셨어. 시집 갔다고 버린 게 아니었어. 언니랑 오빠가 나를 버린 거야. 정희야. 이제 법정에서 보자. 엄마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눌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는 남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응,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 그래. 응. 엄마가 날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게 제일 위안이 돼. 장모님은 널 정말 사랑하셨어. 알아. 이제 알았어. 차에 타고 나서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엄마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너는 착한 딸이었다. 시집 가서도 엄마를 잊지 않았지. 언니랑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는 내가 제일 걱정된다. 너는 남들한테 치이면서 살았잖니.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그러니까 엄마가 남긴 이것만이라도 내가 가져라. 당당하게 받아라.
시집간 딸도 친정 재산 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내 딸이니까. 사랑한다. 우리 정이야. 엄마가. 저는 수첩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이야.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하자. 응, 같이 하자. 차창 밖으로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친정은 제 편이 아니었지만 엄마는 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장 집행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언니와 오빠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언니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자필 유언장은 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유언장에는 날짜, 자필 서명, 도장이 모두 있습니다. 민법상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작성 시점에 피상속인은 의식이 명료했다는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어요. 그 사이 친척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정이야, 그만하면 됐어.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 가족이라면 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 날 배신했어요. 친척들은 대부분 언니와 오빠 편이었어요. 시집간 딸이 친정 재산까지 바라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남긴 유언장이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법정을 5번 오갔어요. 매번 언니와 오빠와 마주쳐야 했고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물었어요. 엄마, 힘들면 그만둬도 돼. 우리는 괜찮아. 아니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존중의 문제야. 엄마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뜻에 대한 존중.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드디어 최종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에는 저와 남편, 언니와 오빠, 그리고 양쪽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자필 유언장은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빠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재분할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끝났어요. 저희가 이긴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정이야. 저는 돌아봤습니다. 언니, 너 행복하니? 이렇게까지 해서 돈 받아내고 가족 다 잃고 그게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언니, 나는 가족을 잃은 게 아니야. 뭐? 언니랑 오빠가 먼저 날 버렸잖아. 내가 잃은 게 아니라 언니들이 날 버린 거야. 그리고 나한텐 여전히 가족이 있어. 남편이 있고 딸들이 있어. 날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희야,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들어보는 사과였어요. 나도 힘들었어. 이혼하고 혼자 되고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서 엄마 재산이라도 확보하고 싶었어. 그게 잘못된 거였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니, 나 아직은 용서 못해. 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은 아니지만. 알았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언니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오빠는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다 끝났어, 정희야. 응, 끝났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가야지. 우리는 엄마 산소로 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엄마, 저 이겼어요. 엄마가 남긴 유언장 덕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뜻대로 재산 받았어요. 언니랑 오빠는 미안하지만 엄마 뜻을 어긴 대가를 치른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시집 갔다고 친정 재산 못 받는다는 말, 이제 안 들을 거예요. 수첩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감사해요. 날 사랑해줘서,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줘서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어요. 정희야, 후회 안 해? 뭐가? 소송한 것, 가족이랑 싸운 것.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안 해. 그래. 응.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았거든. 뭘? 친정이 내 편이 아니어도 엄마는 내 편이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진짜 내 가족이라는 것.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알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강해진 것 같아. 이 일을 겪으면서. 그래. 넌 충분히 강해. 집에 도착했을 때 두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이겼어. 정말. 딸들이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고생했어요. 응,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정희야. 저는 수첩을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산 분할이 모두 끝났어요. 엄마 유언대로 저는 제 몫을 받았습니다. 언니랑 오빠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제사도 따로 지냅니다. 가끔 언니 생각이 나요. 어릴 적 저를 챙겨주던 언니,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던 언니, 그 언니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돈 앞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언을 지켰고 제 권리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산책을 하다가 문득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왜? 내 편이 되어줘서. 그게 당연한 건데 뭘.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친정 식구들도 내 편이 아니었는데 당신만은 끝까지 내 편이었잖아.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응?
사람은 결국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이야.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알아. 이제 확실히 알아. 그리고 있잖아. 나는 평생 내 편이야. 절대 안 변해. 나도 당신 편이야. 평생.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어디선가 엄마가 저를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희야. 넌 잘했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저 이제 행복해요.